여러분들, 요새는 또 파키스탄의 경제가 어질어질하죠. 아주 그냥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단 말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곧 파산할 겁니다. 그 날짜는 바로 12월 5일이에요 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 파키스탄에는요 12월 초에 만기가 오는 국제 채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투자자들은요 파키스탄이 이 채권을 못 갚아서 파산 사태에 이르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냐, 그리고 요새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나라의 공식 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고요, 위치는 남아시아로 인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8배 이상 거대하고요, 파키스탄의 인구도 2억 2천만 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예요. 파키스탄의 주력 산업, 먹거리 산업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제조업도 약하고, 그렇다고 뭐 광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대박인 기름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농업을 조금 밀어줄만 한데, 파키스탄에 흐르는 강 주변으로 농사 짓는 거 말고는 사실 뭐가 없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좋아요. 기본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은 게요, 인플레이션도 오지게 벌어지면서 10월 인플레이션율 26%를 찍었고요, 11월도 뭐 비슷하게 23%를 찍으면서 꾸준하게 20%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요 파키스탄의 화폐인 루피의 환율도 아찔하거든요. 루피의 환율이 역사상 최고점을 찍어내면서, 야 이거 참, 2021년 달러당 150루피 하던 화폐가 현재는 240루피를 찍고 조금 내려와서 달러당 220루피에서 머무는 중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4년간 루피 환율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전세계 투자자들의 메인 이슈가 파키스탄이 진짜 디폴트를 하냐 마냐인데, 실제로 파키스탄이 파산을 할까라는 이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신용부도 수합, CDS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CDS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파키스탄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신용회사가 이 CDS를 구입한 투자자들한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CDS는 파산할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말해서 파키스탄이 파산을 한다? 그러면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지금의 파키스탄이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파산할 수 있다면 이 보험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금 타먹을 걸 노리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요, CDS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CDS의 가격이 오를수록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도 높다는 거겠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실제 파키스탄의 CDS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건 폭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몇 년 동안,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파키스탄의 상환 능력 아무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CDS 프리미엄이 약 4%에서 7%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이 CDS 프리미엄의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랠리가 시작되고부터 본격적으로 파산 위험이 올라가고 있는 최근 11월 동안에는 거침이 없어요. 파키스탄의 5년 CDS는 11월 14일 56%를 찍고, 또 하루 뒤에 11월 15일에는 75%대로 와, 하루 만에 20%가 떡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뒤에는 30%포인트 급증하면서 93%를 기록하기도 했죠. 파키스탄의 디폴트 위험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CDS, 파키스탄이 파산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다들 이 보험상품 풀매수 하느라고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도 파키스탄의 신용등급 진짜 뚝뚝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파키스탄의 국가 신용도가 미친 속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쳐맞았으면 당장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신용평가사들이 파키스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피치사는 파키스탄의 신용 등급을요 디폴트 임박에 가깝다는 뜻을 가진 트리플 C 플러스 등급으로, 무디스 형님들도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을 C등급으로 강등시켜버리면서 파키스탄을 부도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국가 신용 등급에 C자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왔어도 국가 신용 등급이 B등급까지만 갔지 C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은 C까지 떨궈진 바람에 부도가 임박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진짜 파키스탄의 상황이 심각하고 망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다면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세게 겪고 있는 거냐,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일단 모든 걸 다 빼고요, 경제 위기의 시작은 곧 돈이 없다는 거, 달러가 없다는 거잖아요. 파키스탄은 지금 수출입으로 새어나가는 달러가 너무 많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파키스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파키스탄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파키스탄의 GDP 대비 경상수지인데요, 2004년 이후 사실상 매년 마이너스만 찍고 있습니다. 농사만 짓다 보니까 해외로 팔 물건은 없고 사야 할 물건만 많았던 거죠. 파키스탄은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1350억 달러에 달하는 외부 채권을 떠안은 상황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달러가 부족하다는 건 외환보유고만 보면 딱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쩜 이렇게 솔직하게 외환보유고가 녹아나고 있는지 딱 보이시죠? 2021년 말 16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줄어들어서 최저점은요, 올해 8월인 8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파키스탄 국영은행은 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매주 9억 달러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빌린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11월 18일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78억 달러를 찍었는데, 이 금액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수입을 겨우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파키스탄의 경제가 너덜너덜한 상황에서 2022년 6월 파키스탄에 그 일이 터지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8배가 넘는 그 넓은 땅에 대홍수가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난 거예요. 파키스탄에 홍수가 났다는 건 뭐 다들 뉴스로 보셨을 테니까 너무 깊게 파고들진 않을게요. 홍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숫자로만 보면요, 일단 6월부터 시작된 이 파키스탄의 물폭탄은요, 30년 평균 강수량의 무려 6배 이상이 한꺼번에 내린 거라고 하고요, 비가 멈추지도 않고 2달 넘게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난 그 자체가 쏟아지면서 파키스탄의 국토 그 넓은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가 평범한 파키스탄의 위성사진인데요, 이 녹색빛이 강하던 게 완전히 푸르스름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다 물이에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8개가 들어갈 정도의 국토 크기인데 이 거의 모든 땅이, 와, 이거 진짜 짐작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온 것도 많이 온 건데, 여기다가 파키스탄에는 높은 산들도 많아서 빙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폭우 때문에 빙하가 같이 녹아내리면서 더 많은 물들이 도시로 흘러들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이 비와 빙하가 섞여가지고 더 심각했죠. 아무튼 파키스탄의 대홍수의 결과는요, 인명피해로만 봐도 11월 기준으로 약 1700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요, 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약 3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숫자 자체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인 사람들이 다 이재민이야.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우리 파키스탄 정부는 이 홍수 사태를 기후재앙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이 대홍수의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규모가요, 약 4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홍수 피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파키스탄 GDP랑 비교해봐도 홍수 한 방의 GDP 12%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물에 잠겨버린 거고요. 11월 기준 외환보유고가 제가 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홍수 피해만 해도 400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고의 5배나 많은 돈이 홍수 피해로 날아갔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8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피해 금액만 400억 달러라니요. 아주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요. 평소대로 있어도 문제인데 기후재앙 때문에 이 파키스탄의 경제 아작이 난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파키스탄의 돈줄이 농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홍수가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참, 파키스탄 국가 식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신두주 지역이 있는데 이쪽의 홍수 피해가 너무 커서요, 농경지 전체가 휩쓸려 버리면서 전체 농작물의 90%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파키스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보통 한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면, 외환 위기가 터지면 곧장 달려가야 할 곳, IMF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어떻게든 달러를 빨리 들여와야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안타까웠던 게 여지껏 IMF한테 손 벌렸던 적이 23차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6월부터 최악의 홍수가 터지고 나선요, 파키스탄의 정부 IMF에 가서 11억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특별 인출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중국 1대1로 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파키스탄은 중국과 국경이 만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1대1로 사업한다고 파키스탄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줬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대외 부채는 13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채권이 약
230억 달러, 약 18% 규모의 빚입니다. 지금의 파키스탄은 돈을 갚을 여력이 아예 없다시피 한 나라잖아요. 당장 중국한테 갚을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은요, 중국 공산당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홍수 피해도 너무 심해서 피해액만 해도 40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중국님께서 빚 좀 탕감해 주시거나 지원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평소에 중국은 당연히 안 되겠죠. 막 1대1로 사업으로 항구 지었던 거, 도로 지었던 거 다 뺏어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파키스탄의 부탁을 들어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로는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에 맞닿아 있는 국가에서부터 이 1대1로 사업이 삐끗해 버리면 1대1로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1대1로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선 파키스탄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결국에 중국 진핑 형님은요, 파키스탄한테 약 90억 달러의 금액, 한국 돈으로 12조 원을 통 크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진짜로 파키스탄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지긴 할까요? 지금 수많은 언론에선요, 파키스탄이 12월 5일날 국제부채를 상환하지 않는다의 손모가지를 걸고 있는 와중인데요, 11월 19일 그 와중에 파키스탄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파키스탄은 12월 5일에 모든 채무를 완료할 겁니다. 그 10억 달러나 되는 금액 우리는 당연히 갚을 것이고 디폴트는 없을 겁니다 라면서 파키스탄의 재무장관이 디폴트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소문 난 것도 다 알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CDS의 프리미엄이 자꾸 떡상을 합니다. 재무장관이 디폴트가 없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CDS가 75%, 90%를 막 찍으니까요, 파키스탄의 재무장관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아니, 내가 디폴트 없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파키스탄의 디폴트 확률이 높다고요? 어림도 없지요.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우리 파키스탄의 디폴트 확률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암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참, 국가가 공인하는 디폴트 확률 10%? 야, 이건 못 참지. 아니, 디폴트 확률이 10%나 된다고요? 그것도 겁나 높은 거 아닙니까? 10%면 진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수준이죠. CDS 떡상 가자!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의 10% 그 공식적인 확률 때문에 도리어 시장의 반응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자 파키스탄 정부 다시 이렇게 번복합니다. 그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디폴트 확률 10% 그거 고칠게요. 우리 디폴트 확률은 0%입니다. 이제 됐죠? 파키스탄은 현재 디폴트 위험이 없다고 디폴트 위험이 0%라고 번복했습니다. 정확히는 디폴트 위험이 0%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또 12월 5일 만기일의 채권을 무조건 갚겠다고 10억 달러를 상환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언론들의 반응이 또 이걸 베베 꼬아서 들어요. 아니, 그걸 굳이 12월 5일 만기일에 갚겠다고요? 그러다가 그날 다 못 갚으면 어쩌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나 의심이 많은데 꼭 그날 갚아야겠습니까? 아니, 띠발이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내가 12월 5일보다 더 빨리, 한 3일 더 빨리 갚으면 되죠. 제가 12월 3일까지는 무조건 갚겠습니다. 이젠 다 끝났죠. 사실 12월 초에 부채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추가 상환 기간에 디폴트 가능성, 그 위험은 계속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아직도 파키스탄에는 1350억 달러나 되는 대외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고질병, 대홍수라는 참사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